네, 보셨나요? 현 시장 순환매 총정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렸는데, 그거 이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부분들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영상 부분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녹화를 했어요. 이제 코로나 제약 바이오, 이쪽은 순환매를 가면서 계속 가는 장이고, 가지 않더라도 예, 가지 않더라도 밑으로 빠진다면, 좀 빠진다면 분명히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이제 테마라는 거죠. 시세가 죽는 것도 쉽게 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추세라는 거는 빠질 때도 반등 부분들에 대해서 노린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게 이제 그랜빌 이동평균선이라고, 이동평균선을 공부를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하시면, 이제 상승이 끝자락에서도 이동평균선을 깨고 급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평선을 치고 올라오는 반등 파동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어쨌든 뭐 많이 올라가서 조정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만약 뭐 한 몇 달 전에 들어갔다라면, 웬만한 종목이라면 몇 달 전에 들어갔으면 수익의 자리에 있을 거고, 특별히 뭐 바이오 쪽에 몇던 종목들을 접근했다라면 지금 몇백 프로의 수익률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수익 관리를 그렇게 급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라면 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뭐 신풍 같은 걸 보시면, 신풍제약 같은 거 보시면 뭐 5만 원에서 상승 나오면서 1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몇만 원, 2만 원, 만 원 뭐 이때부터 출발해 가지고 15만 원까지 갔다가, 사실 며칠 만에 5만 원까지 10만 원이 증발돼 버렸죠. 그렇게 급하게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려칠 때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은 눌릴 때 들어갔다가 이평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지면 나오는 형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해보면, 뭐 우리드제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눌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국제약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바이넥스는 좀 더 밀려야 되는데 반등 밀려 자리 보고 나서 반등 좀 노려보면 괜찮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제약품은 조정 수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봐야 된다 그랬죠. 이제 게임주, 원격 진료, 재택 뭐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에서 파생돼 가지고, 이제 시장은 코로나 전과 후로 지금 나뉘고 있는 건데, 그 후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게임이나 원격 진료, 재택 이쪽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의 어떤 각도를 유지하면서 되기 때문에, 수렴이나 어떤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 국면에서 매매를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이나 5G 같은 경우는 에이스테크나 솔리드, 뭐 KMW 계속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고요. 뉴딜 쪽에 있는 이제 풍력 쪽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직 추세가 꺾여져 있지 않고 있어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님이죠. LG화학님과 삼성 SDI님도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것 같아요. 좀 조정이 올 건데, 조정을 이제 기간 조정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안 빠지고 버티면서 손바뀜을 이뤄내고 조정을 줄 것인지, 가격을 좀 급하게 빠지면서 어느 정도 조정폭을 주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동평균선,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에서 받아줘서 올라갈 건지, 그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맥주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주라고 보여지는 에이텍과 동신건설 이쪽에 굉장히 좀 강했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낙연 관련주가 오늘 반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급격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딱히 그렇게 뭐 범양건영밖에 없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자리를 잡아가는 형태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권주랑 철광이랑 조선은 제가 뭐 예전에 어게인 2005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중권주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많이 올랐죠. 중권주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쌍용차 이렇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쌍용차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있는 구간이라서, 21선이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쌍바닥을 만들어내는 구간이라면 이제 또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접근의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짧게 나와가지고 지금 또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지수 위치로 봤을 때 옆으로 기든지 좀 조정을 줄 수 있는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토막 강의 같은 거 하나 좀 시작을 해볼까요? 잠시만요. 야, 이걸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지우면 안 되겠네요. 예, 조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조정이라는 게 보통 상승이나 하락에 보면은 파동이라는 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파동이 지금 현재 주추세로 나가는 걸 충격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방향성으로 나가다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계속 이런 방향성을 만들면서 또 상승을 보이고 있죠. 모든 종목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가격이 좀 밀리거나 하는 부분들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움직이면서 움직였던 그런 자리들을 이제 조정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빠지는 거를 조정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할 수 없어요. 뭐 누군가는 차익 실현도 해야 되고 차익 실현도 할 거고 차익 실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올라가기만 하면은 따라잡기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사기도 어렵죠. 그래서 어느 정도 눌려주면 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또 그러다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이라는 게 어떤 상승이든 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급하게 올라가면 다른데로 급하게 조정을 줄 수도 있고 급하게 올라갔지만 또 더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굉장히 A급의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보는데 하나는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나는 가격 조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을 하고 나서 이게 가격을 빠지면서 이렇게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거는 고가를 찍고 나서 밀리는 이 정도의 자격폭을 가지고 가격 조정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시간 동안 기간 조정을 준다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간 조정도 주고 가격 조정도 주지만 지금 시장은 상광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편이죠. 그리고 밀리는 것도 조정도 많이 밀리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기간과 가격 둘 중에 하나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올라왔는데 빠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횡보하다가 올려치는 혹은 어느 정도 살짝만 밀려주고 나서 그 자리에서 또 지지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기간 조정성 조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급하게 올려치거나 또 양봉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데 이거를 가격을 굉장히 빨리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고 나서 바로 들어 올려주는 형태. 이런 형태 나와서 가격으로 조정을 주고 급하게 밀어가지고 겁날 사람 겁내고 팔 사람 팔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격과 기간 조정의 두 개 다 주는 게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파동을 좋아하는 건 어떤 거냐면 급등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아래쪽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지만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정성이 높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적어 보이고 수익을 좀 안전하게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건 내가 팔려고 할 때 올라갈 때는 못 팔고 떨어질 때는 또 버티고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집니다.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오히려 힘들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것들을 매수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또 굉장히 이런 부분들 이런 포인트의 그림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보통 21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이 나타났던 상승을 보였던 이동평균선이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평선을 따라가는 게. 그래서 이평선이 오른쪽에 첫 번째 위치대에서 올라와서 반등이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단기 고점이나 직전 이런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실현하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물량을 줄이고 다시 밑으로 빠졌을 때 물량을 채워가는 형태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보통 걸리는 이제 조정폭의 가장 많이 흔한 폭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이게 한 달 반이라면 여기 두 달 정도까지 조정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21선이 아니라 이제 11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와서 2, 3일 만에 회복하는 이런 파동이 아니라면 보통 한 달 정도 이상은 좀 걸린다고 보는 게 맞고요. 특히 21선을 가지고 조정을 주게 되면 바로 들어 올리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가로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의 가격 조정을 주고 기간 조정을 주는 형태가 많으니까 조정을 주는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도 수익이나 접근할 종목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웬만하면 조정도 양호하게 상승 조정으로 주는 쪽으로 가서 매수를 하고, 매수를 접근했을 경우에는 직전 저점이라든지 아니면 중기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요 정도까지 일단 토막 강의 말씀드리고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입니다. 코스피는 또 직전에 여기 있던 자리 하나 더 올라온 레벨업 자리까지도 올라왔고요. 단기간에 올라와 가지고 기간 조정이나 어떤 가격 조정은 충분히 또 다시 좀 눌릴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과 이격도 벌어진 상태라서 계속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접근하기는 어렵고 신규 접근하기는 어렵고, 눌리면 신규 접근을 해보자. 신규 접근을 해본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나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눌림을 얻고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대장주였던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어요. 올라서 이것도 5일선만 안 깨면 굉장히 좀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모습을 보이겠죠. 보일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는 어때요? 현재 858포인트라는 자리는 885포인트라는 자리하고 830포인트라는 자리랑 거의 딱 중간쯤에 위치해 있죠. 지금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880대, 그러니까 나스닥처럼 신고가를 바로 찍어버리는 형태로 나갈 수도 있지만, 눌린다라면 11선 정도까지 눌릴 수도 있고, 눌림에서 지지를 살펴보려 한다면 11선이나 830포인트 때 여기에 저항이었던 부분들 돌파했으니까 이제 지지를 예상하고 지켜보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면 860포인트 가까이 되는 자리에서 830포인트까지 3포인트 정도가 30포인트가 빠지려면 800포인트가 단순히 그냥 8432, 4%의 시장은 좀 더 빠질 수 있거나 조정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는데 고가를 올라가거나 양봉을 뜨는 거를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다 보통 단기 매매나 단타 매매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수익 매매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수익 매매는 지금 5일선을 기준으로 수익 매매를 진행을 한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5일선에 볼 수가 있겠지만 약간은 좀 띠띠름할 수도 있죠. 띠띠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만약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수 11선까지 밀린다면 그때 스윙을 좀 들어가는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신규 매수를 접근하거나 하려고 하는 종목들을, 그리고 또 가격대의 어떤 지지라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지금 수렴 형태에 있는 종목들을 신규 매수를 접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렴 형태에서는 지금 지수가 좀 빠지면
아래로 밀려가지고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뭐 단기간에 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잘 가던 종목들, 상승을 잘 보이고 잘 가던 테마들이 중기이동 평균선이나 좀 많이 눌렸거나 기간 조정을 줬다라면 거기서부터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다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칩시다. 예, 거기서 이제 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는 뮤진투자증권이 있고 미래에셋, 대우, 유안타 증권이 있는데, 지금 종목들이 지금 다들 조정을 주고 있죠. 오늘 지수도 좀, 지수가 근데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지수가 나쁜 모습은 아닌데 증권주가 오늘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이 꽤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3,900원대 좀 빠지고 있고요. 지금 밀린다라면 이 상승 출발할 때, 제가 보는 분봉 차트 선인데, 녹색 선을 한번 닿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닿지 않고 올랐어요. 빨간 선을 계속 타고 올라왔는데 녹색 선을 지금 깨버렸죠. 가격대로 봤을 때는 3,800원 정도 선에서 3,700원 정도 선까지 일단은 좀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야금 차트로 놓고 보면 30틱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죠. 녹색 선도 돌파하지 못하고 한번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자리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오늘 봉이 거래량이 많이 튀었고요. 뭐 이 정도 거래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상태고,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 확인은 하진 않았죠. 지지 확인하는 자리는 아닌데 직전 고점 자리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는 매수 이제 들어가면서 3,600원 밑에 있는 이 구간을 2차 이제 매수 자리라고 좀 보고, 일단 1차적으로는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볼 만한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오늘 4,000원 아래 선에서 일단 좀 회원분들하고 좀 살짝만 좀 들어가 보이는 상태고요. 이 양음 차트라는 부분들이 이제 반전돼서 올라오고 정배열로 뜨는 자리가 되면 거기서 한번 더 사더라도, 지금은 밑으로 빠질 때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3,900원대 구간 자리에서 3,880원까지 찍었죠. 이 구간대에선 한번 잡아보고 나서 종가 확인하고 내일 또 계속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중에서는 오늘 좀 유바이오 로직스, 지금 아래 거를 달고 있고 단기로 오늘 단타 매매를 한다라면 녹색선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구간에서 좀 진입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위로 빠졌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급등주 눌림을 노릴 때 웬만하면 11선 이 정도 구간에서 예전에는 많이 노렸는데 지금은 좀 많이 노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다시 저가 이탈할 때 굉장히 좀 빨리 빠지는 편이라 가지고 회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하고 한 번 더 빠지는 걸 좀 오히려 기다리는 형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밀렸던 게 뭐 신일제약 같은 경우도 더 좀 기다려 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구간에서 지지해서 돌려준다면 저번에도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안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안 좋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여러분도 마음 편하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수익 나는 좀 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더 갈 것 같아 가지고 오히려 수량을 늘리거나 그래서 단가를 높이거나 단기적으로 먹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면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장이에요. 이걸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회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장이다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한번 밀려가지고 여기서 한번 더 밀리면 여기서 하고 분할 매수하고 여기서 또 추가 매수 해가지고 2차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해서 수익 나면 그만인데, 이 폭이 커요. 일단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왜냐하면 시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의 거리가 굉장히 좀 멀리 나타나 있는 형태로 지금 차트들이 많이 꾸며져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종목들이나 뭐 밑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분명히 많죠. 근데 그런 종목을 하지 않는 경우,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설명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나 드릴 건데, 천상계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방송을 많이 했어요. 맞죠? 그 중에 자리가 오는 것들을 매수해가지고 뭐 삼성중공 우 뭐 180% 수익이라든지 신풍제약도 80% 이렇게까지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을 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천상계 종목이라고 하는 건 기술적 분석을 일반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그 기술적 분석보다 더 넘어서는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미친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신풍제약이나 신일제약 올라갈 때도 미친 거였고요. 지금 보니까 무서운 거죠. 그때는 갖고 있으면 부럽다 했는데 지금은 무서운 거예요. 가격은 58,000원대에도 사시는 분들이 지금 28,000원에 대해서는 못 사는 거죠. 그때는 막 올라가고 더 갈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으니까 사는데, 지금은 이제 넘쳐나게 빠지는 걸 보니까 빠져갖고 겁이 나서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반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게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파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올라갈 것 같다가 좀 매수를 했다가 한 번 더 조정이 나와버리면 변동폭이 커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려면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가격폭이 여기서 10,000원에서 뭐 7,000원, 한 8,000원까지 빠져버렸어요. 한 20% 빠져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100만원을 샀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300만원 정도는 뭐 2,300은 해줘야지 좀 단가가 낮춰지는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히려 투자 비중을 내가 100% 그러니까 100만원을 들고 내가 투자를 한다면 지금은 30만원 30만원 40만원 정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서 비중을 작게, 차라리 종목을 원래 한두 개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한 4-5개 정도 늘려가지고 차라리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계좌 안정성이라든지 매매를 하기 좋다. 왜냐하면 조금 사면 급하게 빠져갖고 6-7% 빠지더라도 손절하기가 쉬워요. 이게 아니겠다 싶으면 손절하기 쉬운데, 내가 일정 수준량 부분들을 이상 많이 넣어있는 상태에서 7-8%가 갑자기 빠져버리면 이게 더 사가지고 빠져나와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사람이. 근데 그렇게 되면 물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걸 반전해가지고 올라오는 때까지, 일단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한 달은 조정을 줘야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상승장이 끝나버리면 어떡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뭐 가입 이벤트 같은 것도 좀 하고 있는데 그 하는 것도 이유가 장이 좋을 때 같이 매매해가지고 같이 해서 수익이 나는 거지, 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도 어려우면 저도 어렵죠. 장이 안 좋을 때 수익 내려고 들어오는 것보다 장이 좋을 때 더 어떤 기회비용을 줄여가고 수익을 뭐 3% 1-2%라 더 먹고 손절을 할 때 1-2% 덜 손절하게 되는 형태로 계속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이제 더 늘어나고 극대화가 될 건데, 그러지 못하고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식은 반대로 매도를 노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주식 쪽에서는 공매도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 부분들은 워낙에 접근을 하기 제한적이고, 또 다른 거는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또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근데 종목 수가 제한이 많이 되어 있고 대형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기 몇 퍼센트라는 부분들이 퍼센트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틱 이런 거에다가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매매를 할 때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선물 매매에서 국선 매매나 이런 부분 할 때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한 틱의 퍼센티지가 크거나 수익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게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마다 중요한 심리가 있고 중요한 기준이 있는 건데, 주식 쪽에서는 어쨌든 장이 안 좋아지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좀 쉬는 형태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리 부분은 어떻게 이상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서.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소리 잘 들리세요? 소리 이상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4,000원 다시 회복했죠.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3,950원 자리 밑에서 3,800원대까지 그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종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좀 여러 개를 좀 보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뭐 천상계 종목들은 많으니까 액세스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죠. 그런 거 둘째치고 지금 이제 잡으려고 대기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잠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라는 종목들 중에서는 언택트 관련 중에서 대부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약간 옆으로 좀 길 수 있거나 수렴 형태긴 한데 이것도 밀리면 어쨌든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좀 진행을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부분들보다 이제 원격 진료 쪽에서는 지금 조정을 주고 밑에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유비케어랑 이제 비트컴퓨터인데요. 비트컴퓨터인데 메이저 라인을 좀 깨는 흐름이 좀 나와줬어요. 비트컴퓨터는 원래 비트컴퓨터가 재장이었고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아직 깨는 흐름이 나오진 않고 있어가지고 11,000원, 11,500원 요 정도 자리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500원대에서 여기관에서 뭐 매수를 했다가 밑으로 빠지면 좀 짧게 정리를 하고 다시 보는 형태로 좀 가는 게 좋겠고, 만약 급하게 밀리거나 시장이 뭐 급하게 밀린다 그럼 만원대 수준까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11,500원에 샀는데 어떻게 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봐. 그러면 11,500원에 사지 만원에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500원에 산 게 15% 손실이 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퍼센티지가 크다란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 4% 내에 손실로 줄이려면 100만원 샀으면 300만원 사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까 말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접근을 분할을 천천히 조금씩 해가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딱 사고 1차 매수 지금 딱 샀다가 밑으로 빠질 것 같다 그러면 뭐 11,200원 100원 지금 최근 저가 깨고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정리하고 나서 이제 만원을 다시 기다리는 형태로, 제가 신풍제약 매매를 할 때 신풍제약을 제가 80%를 낸 게 그때 지금 유튜브로 동영상을 2개가 여러분들 단기나 이거는 제가 확률이 굉장히 높게 보는 부분인데요. 급등했던 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면 여기 신풍제약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노려본다고 해가지고 왜 이걸 노리고 어떤 식으로 노릴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왼쪽에는 이제 그 먹은 거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본다면 처음엔 7만원권에서 접근을 했다가 7만원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양음 차트나 이런 분들이 깨지고 내려오니까 2, 3% 먹고 그냥 정리하고 났다가 다시 5만 7천원부터 5만 7, 8천원부터 5만 6만원 밑으로 이제 5만 5천원대까지 매수를 부분들을 접근을 해보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 얼마에서 정리를 해서 수익을 내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급등주 눌림목이라든지 급등주가 급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 접근을 어떻게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영상으로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어요. 게임주가 뭐 몇 개가 있는데 오늘 조정폭이 좀 꽤 크죠. 네오위즈, 네오위즈가 있겠고요. 잘 보시면 저걸 한번 보세요. 가장 대장주라고 하는 거를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려면 대장주라는 건 단위 시간, 이게 한 달이라고 칩시다. 한 달이죠. 한 달이면 이게 또 한 달이에요.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단기간에 단위 시간분에 얼마나 많이 변동폭을 가지면서 올라갔느냐, 이게 대장주냐 차선주라 판단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은 네오위즈, 컴투스는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메이저라인 깨버렸기 때문에 관심 제외고요. 웹젠,
넥슨 GT 어느 게 제일 강해 보입니까? 어느 게 제일 강해 보입니까? 넥슨 GT 아니면 웹젠 정도로 좀 보여요. 그래서 넥슨 GT나 웹젠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이라는 부분들에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저는 좀 약간 부담되고요. 예, 올라갈 폭도 얼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밀리게 된다면 21선 이상이라든지 분봉상 60분봉에서 마지노선이 16,000원 정도 수준이라든지 그 정도 오면은 넥슨 GT나 좀 보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조정이 오고 있으니까 이건 좀 기다려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맥주 중에서도 돌고 도는데 에이텍이나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밀리지를 않고 있죠. 근데 대선주 관련주나 인맥주 같은 경우는 절대로 위로 추격하면 안 돼요. 빠질 때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오히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거나 단타 매매 사람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인맥주는 좀 빠졌다가 이거는 메이저라인 구간이 오면은 잡는 걸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꽤 많이 기다린 종목이긴 해요. 이것도 세원이라는 종목도 6,500원 정도권부터 매수를 접근을 하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테마들 중에서나 이제 증권주나 조정을 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좀 종목마다 자리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수익 내는 형태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테크나 솔리드, 에이스테크가 대장이죠. 에이스테크가 대장이라서 이것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기다릴 시간이 많은데 뭐 신풍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락을 좀 때려대 주면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겠는데, 지금 뭐 그렇게 급락 나오는 형태는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도는 게, 오늘은 양봉을 떠가지고 올라가 있는 거지만 매수를 어쨌든 이번 주나 이런 분들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남선 알루미늄이나 120선이 깼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불쾌한 차트인데, 어쨌든 오늘 4일째죠. 4일째 120선을 좀 지켜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인 에이텍이나 혹은 뭐 윤석열 관련주인 서현탑, 뭐 서현이와 서현 뭐 이런 쪽들도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낙연 주들도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어떤 반등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범양건영 혼자 이렇게 좀 너무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덕산 하우징이나 서원, 남선 알미늄, 뭐 남아토건, 부국철강 다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을 좀 기다려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특별한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또 붙어가지고 올라가긴 하지만 이화공영 특수건설 같은 경우도 이쪽 관련주니까 지켜는 봐야겠죠. 근데 오늘 올라가는 상승은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닐까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봤을 때 지금 뭐 서현탑이나 서현이화나 서현 같은 경우는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얼마나 조정을 주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종목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겠죠. 인맥주는 계속 돌려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인맥주는 다 올라갈 것 같으니 돌려가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많이 밀렸다 싶으면은 좀 잡아가는 형태로 좀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눌리면 살 건 사실 이거는 사야 되잖아요. 시제는 사야죠. 맞죠? 시제는 눌리면 한번 사야 돼요. 그게 뭐 10% 5%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20-30%는 먹으려고 한번 기다렸다가 사야 되겠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카카오, 이것도 밀렸는데 나중에 안 산다. 개인 투자자가 나 수익 매매하는데 이걸 안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단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먼 이야기니까 좀 기다려 보자는 거지만, 이런 친구들은 항상 계속 좀 넣고 보시다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진땡이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곁다리 있는 친구들 가지고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건데, 곁다리 있는 애들이 하루 지나면 20% 수익 나고 하루 지나면 20% 수익 나고 그러죠. 지금 어제는 덕양산업이라는 게 제가 이제 1,500원에 VIP 회원분들하고 모아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어제 1,800원대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동부제철도 오늘 분할 매도를 분할 매도를 한번 16,000원대 위로 올라왔을 때 이게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들을 움직일 때 이런 자리들 있죠. 이평선을 잘 타고 가는데 종가상 밀어가지고 깨고 났는데 시가 개파락해 버렸어요. 그럼 이런 자리들 그어 놓으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예요. 오늘도 16,000원대 위에 올라오니까 위에서 망치질 맞는 게 이쪽 구간에 있던 거래 터진 사람들이 오늘 파는 거죠. 팔는데 이 정도 빠졌으면 원래 더 빠지게 돼요. 더 빠지게 만들어요. 오늘 아까 한번 빠졌죠. 얼마가 14,000원대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빠지나 보다 털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건 이렇게 이평선을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건 21선을 볼 수도 있고 120선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선을 보고 매매를 하지만 그 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 선을 살짝 깼을 때 매수 관점이라면 살짝 깰 때까지 깨는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 밑으로 밀릴 때는 그 선이 안 닿고 올라가는 것까지 전략을 짜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특별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평균값이라는 게 어느 날은 100원, 어느 날은 70원, 어느 날은 60원, 어느 날은 50원, 어느 날은 80원. 이래가지고 평균값이 50원, 75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평균값이라고 하는 건 거기보다 아래에 밀릴 수도 있고 그 위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평균값을 딱 그 자리에서 지지만 해야 된다, 돌파만 해야 된다, 이거 지켜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매매를 결국에 계속 잔손절을 많이 하거나 최저가에 손절을 하거나 최고점에 살 수밖에 없어요. 돌파한다고 돌파했으니까 매수를 그냥 책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딱 16,000원 이거 돌파하면 또 신세계라고 생각하니까 16,000원 돌파했으니까 매수,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건 정말 책 보고 공부한 주린이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돌파하는 거를 돌파하고 나서 안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나는 안착한 걸로 봐, 이거죠. 손절도 제가 간주법이라고 얘기해서 몇 번 얘기 드렸어요. 손절도 이 가격에서 몇십 원 딱 깨졌으니까, 이 가격 그냥 깨졌으니까 파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빠지는 모습을 좀 보고, 이 구간에 손절가를 이걸 잡았는데 이 손절가에서 움직이는 게 내가 원하는 흐름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손절을 하겠다라는 생각의 손절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좀 빠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등력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가 이런 종목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잘 못 가는 것 같더라 싶은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돼 라고 간주를 하고 매도를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초보자 분들이 손절 좀 덜 당하고 수익 낼 때 좀 더 오래 끌고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매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법, 이런 부분들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뭐 매매라든지 어떤 기법이라는 게 정답일까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기법을 갖고 있든 기준을 갖고 있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더라도 그거의 효용성을 내가 가지려면 내가 매매 기법이라는 걸 하나 생각했어요. 뭐 여기 선에서만 사면은 수익 나, 가정을 일단 하는 거죠. 그럼 손절은 어떻게 잡는 게 좋겠는지 봐야겠죠. 이 구간에서 빠졌을 때 뭐 한 이 정도가 이상 빠지게 되면, 다른 차트들도 다 봤을 때 이 정도 이상 빠지게 되면 계속 좀 빠지는 것 같더라. 그럼 손절폭을 내가 정해놓고 매수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기준이라는 걸 정해서 매매 기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효용성 있게 쓰려면은 연구를 또 계속 해야겠죠. 이 손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 되는 게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잘 안 맞는 게 어떤 상황인지, 이거 잘 안 맞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것까지 공부를 해서 기준을 내가 잡아 놓으면 이 매매 기법이 항상 맞는 기법은 아니지만 내가 쓸 때는 맞는 기법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매수를 하실 때 적어도 내 기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서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들을 왜 안 맞을까, 혹은 이런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지금 장이 특별하게 쉽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애매모호한 장이고, 가는 놈이 워낙에 좀 가버리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쫓아가긴 힘들고, 눌려있는 걸 잤자니 지수가 빠질 것 같아가지고 들고 가기도 겁이 나. 부담돼. 이런 자리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초보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씩 사면 될 것이고, 맞죠? 조금씩 사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정해진 부분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손절만 잡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장은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는 장이지 빠지는 장은 아니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당부의 말 같은 경우 좀 정리가 되시나요? 머릿속에 새겨 두실 분들 2번 한번 쳐봅시다. 장 마감이 돼서 저도 리딩 부분들을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서 지금 시장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 눌리는 거 보고, 증권주도 좀 눌리는 거 보고요. 바이오주들은 순환을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바이오주들도 계속적으로 많이 눌렸다 싶으면은 분할매수 하는 식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시간이 좀 애매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선 철강, 이건 많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무톡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건데, 조선 철강 건설, 증권 이쪽은 눌리면 좀 일부분은 한 몇 달, 최소 6개월은 들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게 6개월이라고 하는 게 뭐 정해진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 정도 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사실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려면 수량을 많이 사시면 못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뭐 내 포트에 한 4개 업종이니까 한 뭐 7%씩이나 5% 사겠다,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안 팔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종이라는 부분들이 탄력을 받으면 굉장히 급하게도 올라갈 건데, 그 급하게 올라가는 탄력을 받기 전까지 대형주나 우량주 같은 경우는, 업종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루해요. 그래서 많이 사실 필요는 없지만 그걸 넣어놔야 나중에 급락이 나오는 시장이 분명히 올 거고, 조정이 오는 시장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좀 힘이 되는 친구로 키우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나 업종지수, 근데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밀리지도 않고 있죠. 마무리가 됐고,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한 번씩 보면, 오리엔트 전공, 세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고, 잘 가던 종목들이 눌리면 또 다시 사시는 걸로 진행을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습니다. 가던 놈이 계속 가는 거지, 안 가던 놈이 튀는 거는 오늘 바닥권에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게 몇 군데, 몇 종목 있긴 있지만 쉽지 않아요. 오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유진차증권, 유진차증권 좀 살짝, 좀 올라왔으면 2% 이상 났네요. 맞죠? 3,900원에 했으면은 2% 났는데, 이거 보고 내일 또 보시면서 올라가면 좀 더 줄였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모으고, 어디까지? 3,600원까지는 모은다는 생각하시고, 600원 밑에서 3,000 지금 500원인데 600원으로 왜 얘기하냐면, 얘가 그냥 바로 3,600원까지 밀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 밀게 되면 거기선 땡큐하고 더 사면 돼요. 근데 오늘부터 일단 스윙으로 좀 슬슬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방송, 오늘 스윙이나 어떤 순환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말라, 요 정도만 지키셔도 지금 장은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 좋은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타 치실 때 여러분들 그동안 보면 1% 2% 먹으려고 하죠. 근데 그런 거는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장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또 물량을 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에는 오히려 장이 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는 장이다 보니까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클 거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따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